부트 스트랩이라는 거는 우리가 이제 흔히 뭐 에이모스나 이런 데서 간접 효과, 매개 효과의 유의성 검증을 할 때 사용하는 방법을 알고 있는데, 얘의 실제적인 어떤 원리가 무엇인가, 뭐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대략적으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얘는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어떠한 추정치, 뭐 예를 들면 이제 회귀계수 추정치를 얻어내기 위해서 추정치를 얻고, 이 회귀계수가 유의성 여부, 유의한지 유의하지 않은지를 알기 위해서는 회귀계수의 분포를 알아야겠죠. 그러기 위해서는 표본을 추출해야 되고, 모집단으로부터 이 표본으로부터 이제 회귀계수를 얻고, 이런 과정들, 가장 일반적인 과정들. 이 그림에서는 바로 이쪽 부분이 가장 일반적인 그 검증을, 가설 검증과 같은 검증을 할 수 있게 분포를 찾아내는 방법이고, 여기가 이제 부트스트랩으로 분포를 찾아내는 방법이다, 이렇게 되어져 있는데, 실제로 우리는 이제 모집단의 분포를 알고 있다는 가정에서 시작을 하게 된 거죠. 모집단의 분포를 알고 있다는 가정. 그러면 부트스트랩은 모집단의 분포를 모르고 있다는 거죠. 모집단의 분포를 모르기 때문에 표본 하나로부터 모집단의 분포를 추정을 해낸다라고. 그래서 추정된 모집단이 되는 거고, 우리는 일단은 실제 모집단의 분포를 알고 있다면 거기서 표본을 뭐 추출을 하고, 이 표본은 모집단의 분포에 그대로 따라서 오는 거니까, 여기서 얻어진 회귀계수 추정치는 회귀계수 실제 표집 분포를 형성하는데 형성하게 될 것이고, 얘 같은 실제 표집 분포를 가지고 뭔가를 할 수 있죠. 이거는 이제 모집단 분포를 알 때고, 만약에 모른다면, 바로 모른다면이죠. 그럼 모른다면 일단 모르는 어떠한 곳에서부터 표본을 하나를 추출을 할 것이고, 이와 같은 한 개의 추출된 표본은, 이와 같이 한 개의 하나의 추출된 표본으로부터 우리는 어떠한 추정된 모집단 분포를 알아낸다는 거죠. 그럼 이제서야 이제 이 수준이 됐으니까 여기서부터 부트스트랩 표본을 추출을 하게 되는데, 얘네들이 바로 우리가 흔히 말하는 표본 추출 횟수 5,000번, 뭐 2,000번과 같은 부트스트랩으로 표본을 추출을 해내고, 이 표본들을 가지고 다시 부트스트랩 표집 분포를 만들어내는 것. 즉 모집단의 분포를 모른다라고 하는 그 가정하에서 시작하는 게 바로 부트스트랩 표집이다, 말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이제 간접 효과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직접 효과는 일단은 모수 추정치를 다 추정을 해내는 거지만, 간접 효과는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돼 있는 효과에서 이거와 이거를 곱하면 간접 효과니까, 이 곱으로 연결된 A, B의 효과에 대한 표준 오차나 그런 것들에 대해서, 분포에 대해서 우리가 알 길이 없다는 거죠. 이 길과 이 길은, 이러한 직접 효과는 일단은 정규수정이라고 하는 가정하에서 시작을 하는 거니까 분포를 알고 시작하는 거지만, 바로 이러한 간접 효과와 같은 알 수 없는 모집단에 대해서 분포를 알기 위해서 시행하는 게 이제 부트스트랩이고, 부트스트랩 방법은 사실은 뭐 일반 알려진 것이 이제 세 가지 방법이 있고, 바로 여기 있는 내용들이 바로 지금 설명한 그러한 것들이고, 그 다음에 이제 부트스트랩 방법은 알려진 것이 세 가지 방법이 있는데, 하나가 non-parametric 비모수고, 그 다음에 semi-parametric, 그 다음에 parametric. 이게 차이점이 뭐냐, 우리가 흔히 하는 에이모스에서 하건 우리가 흔히 하고 있는 건 바로 non-parametric이라는 거죠. 재표집 방법, 재표집 비모수, 즉 모수를 알 수 없다는 것. 즉 모수를 알 수 없다는 것은 모집단에 대해서는 근거가 전혀 없다는, 우리가 모집단 근거 없이 시작하는 거니까 모집단 분포에 대해서 알 길이 없는 그 방법이 재표집의 방법이고, 얘는 일단 10개를 표본을 만약에 내가 10개를 추출한다 그러면 다시 복원 방법으로 채워 넣어서 다시 그러니까 10개를 하나씩 추출할 때마다 채워 넣는 방법을 사용하는 복원 방법으로 10개의 표본을 추출한 다음에 여기서부터 모집단을 추정해내는 바로 그런 방법을 취하게 되고, 그 다음에 세미 파라메트릭 이라는 거는 adding noise라는 게, 이게 뭐냐 하면은 우리가 이 비모수 방법 자체가 기본적인 방법인데, 얘는
원 데이터에서만 뭔가를 표본을 추출할 수 있다는 거죠. 원 데이터에 있는 아이템으로부터만, 문항으로부터만 표본이 추출되지만 얘는 그렇게 하지 않고 이러한 그런 그 원 데이터를 가지고 히스토그램을 그렸을 때 완만한 표본 히스토그램에서부터 표집된 관찰 표본에 유사한 다른 문항도, 그러니까 원 데이터에 뭔가 유사해 보이는 애도 집어넣는다는 거죠. 표본, 새롭게 재포집되는 문항 속으로. 그렇게 되면은 들어오는 애들이 결국에는 노이즈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방법은 이제 모수 방법. 이거는 이제 시뮬레이션이라고 그러고, 이거는 당연히 모집단을 가정한 상태에서부터 거기서 표집을 뭐 몇 개를 더 하고 모집단의 분포를 알고 있는 상태에서부터 표본을 추출해서 나가는 거니까 뭐 이거는 시뮬레이션이라고도 부르게 되고,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데이터가 연속형 분포를 갖는다 그러면 정규 분포라고 시작을 하고 거기서부터 표집해서 뭔가를 얻어내는 그런 방법을 말합니다.